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금양 오늘 또 악재 이슈가 떴죠. 몽골 채굴권 관련된 이슈가 떴는데 일단은 근데 기사 자체가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금양이 뭐 이렇게 안 좋게 해왔으니까 이런 기사가 떴겠지만 너무 악의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이걸 보면 금양이 1028억에 인수한 몽골 광산 채굴권 있나 없나 이런 내용인데 일단 이 부분을 볼게요. 일단 타이틀부터 계속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좀 자극적이죠. 2차전지 밸류체인 핵심 고리 광산 개발 제동은 경영 절반에 걸쳐 변수, 9분기 연속 적자 행징, 부채 비율은 1200%, 막다른 길 다다른 재무 상황, 회계법인도 파산 가능성 경고, 일각선 옛 CNK 사태 악몽 떠올리기도. 아니 CNK 사태 이거는 생각한 사람들이 없는데 뭐 어디서 일각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회계법인도 파산 가능성을 경고했다라는데 이게 완전 저는 여기서 이상해요 좀. 이거 완전 악질이다 기사가. 이거 자체가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금양에 대해서 계속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금양의 부채가 해결되는 내용인데 회계법인이 이것 때문에 파산을 언급했다라는 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것 좀 일단은 우리가 확인해 볼 거고 정보 홈페이지에 채굴권 게시 안 돼. 금양 뒤늦게 발급 문서 2건 제시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요거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부분들 뭐 몽골 국가청, 뭐 법인 등록부 뭐 요거 관련돼서 뭐라고요? 뭐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뭐 허가 코드가 있어야지만 못 나는 이 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오고 있고 쭉 내리면 마지막에 이제 금양에서 한 얘기가 뭐라 그래요? 자, 보도가 나선 뒤 금양 측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장호철 금양 상무는 몽골 국가등록청 홈페이지에 허가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채굴 허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금양 측은 채굴 허가의 증거라며 울란바토르시에서 발급한 광산개발 특별면허 번역본과 못나 유한 책임회사의 사업등록증 2건을 문서자료로 KPI 뉴스에 보내왔다. 현재로선 몽골 국가기관인 국가등록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금양 측 주장이 상충되는 상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전 살다 KPI 뉴스가 어딘지도 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 주식이라는 주식시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정말 많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뉴스도 짜고 치는 뉴스가 많아요. 뉴스도 짜고 치는 뉴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 뭐 금양 측에서 고의적으로 안 좋은 이슈를 내보내서 개인들을 털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 거야? 저는 그건 또 모르죠. 왜냐면은 봐봐요. 이게 뭐냐면 주식의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봐봐요. 지금 몽골 관련된 악재로서 금양에서 계속적으로 물량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잘 봐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은요. 주가가 올라가도 매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가가 올라가도 매도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평단이 높거나 아직도 금양에 엄청나게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매도할 사람들은요. 올라가도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럼 뭐예요? 확실하게 털놈들 다 털고 보내겠다. 나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금양이 지금 뭐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단 반등 시에 비중 조절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매도해도 의미가 없어요.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이런 반등이 강하게 나오거나 추가적으로 더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여기 기사를 조금 보면은 제가 정말 악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요. 자 보시면은 이 기사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기사가 언제 쓰여졌어요? 11월 20일이죠. 근데 이 부채 비율 1200%에 대해서도 일단 요거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 잘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악질적인 기사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금양이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어거지로 껴맞추는 경우가 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이긴 하지만 팩트에 기반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봐봐요. 올해 3분기 말 부채
1조 88억이다. 그 전년 대비해서 4.4배 늘었다. 맞죠? 그 적자 폭도 커져 올해 3분기에 누적 1609억의 단기 순수를 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2년까지 해도 100%였던 부채 비율을 올해 1200%까지 치솟았다.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같은 기간 127%였던 유동 비율도 11%까지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 바람직하고 100% 아래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내용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사가 11월 20일 기사면은 10월 31일에 출자 전환해서 부채 비율이 확 낮아진 것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정상적인 기사겠죠. 근데 이런 내용은 싹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계속 강조시켜서 얘기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양이 잘못한 거 맞아요. 금양이 잘못한 거 맞는데 너무나 부풀리는 경우가 좀 보여진다, 기사에서.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또, 그러니까 이 기사가 완전 틀린 기사는 아니지만 너무나 부풀리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뭐라 그래요? 자, 계속 기업의 존속 능력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감사 보고서에 남겼다. 그래요. 요렇게 남기는 거 그죠? 회계법인들이 많이 남겨요. 여러분들 아셔야겠지만 감사 의견은 적정을 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사 의견과 상관없는 별도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기업의 존속 능력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감사에 대해서 의견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 의견 거절에는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 파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요, 기자가 해석을 해서 파산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놓는 게 파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뭐요? 과도하게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잘못한 거 맞아, 금양이. 금양이 잘못한 거 맞죠? 제가 금양 편드는 게 아니라 전 중립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이건 너무 그냥 악의적으로 까내리는 기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산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누가 말한 거예요? 회사, 여기 회계법이 말한 게 아니고 기자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서 파산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다.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외관법인 감사 보고서 이렇게 강도 높은 언급은 흔치 않다. 뭐가 흔치 않아요. 부채가, 여러분,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많으면요, 그쵸? 많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 맨날 줘요. 기업, 계속 기업 가능성은 존속력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요거요,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 지금 그냥 코스피지만 코스피 코스닥 기업에서 재무제표 안 좋은 회사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 자체가 저는 좀 과도하게 깎아내리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여기 보면은 또 뭐라 그래요? 자칫 감사 의견 거절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탈출과 된 것이 몽골 광산의 실정 추적치였다. 광산 사업에서 큰 돈을 벌어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추정치는 대폭 낮아졌다. 만약 현 상태에서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면 적정 감사 의견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여러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감사 의견 거절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회계 감사라는 것은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많고 그다음 유동 자산이 많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너희 자산이 없고 부채가 높으니까 너희는 감사 의견 적정을 못 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제가 아는 회계 감사는요, 이 기업의 이 회계 감사, 즉 이 기업의 재무 상태표나 회계가 적정하게 보고서에 맞게, 형식에 맞게 갖추어져 있냐. 부채가 많다라고 해서 감사 의견 적정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채가 많다고 감사 의견 적정을 안 주나요? 회계 장부가 투명하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과도하게 깎아내리는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글을 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자, 만약 현 상태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면 적정감사 의견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여러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의견인지 얘기를 안 해주고 툭 던지면 끝이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이 기사 자체가 금양을 까내리는 기사면은 팩트에 기반해서 까내리면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의도적으로 돌려 까기에 급급한 기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보면 또 어떤 내용을 하냐면 일각에선 금양의 광산개발 사업에서 과거 CNK 주가 조작 사태를 떠올리기도 한다. 2010년에서 11년 코상제나 CNK가 카메룬 소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과 채산성을 허위 과장해 투자를 현혹했던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 1조를 넘기던 CNK는 상장 폐회됐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양이 CNK 주가 조작이란 저 금양 영상을 지금 최근에 몇 번 찍었지만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게 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금양 관련돼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10만원, 12만원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 매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4만원 구간대에서 반등 타점 잡아보자 라고 말씀드려서 최근 4만원에서 6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가 4만원 이탈, 3만원까지 이탈된 상황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식을 높은 가격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마이너스 70% 이상의 하락을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11월 25일에 이 MSCI 패시브 자금이 나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나갈 때 오히려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고 11월, 12월 2일에 있을 자사주 이거에 대한 1000만주에 대한 매각건도 결과적으로 류강지 회장이 남은 1800억에 대해서 출자 전환 후 소각이 이루어지면서 이비를 발행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금양이 지금 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 자체가 KPI 뉴스라는 듣도 보다 못한 언론사에서 이렇게 자세하고 까내리는 듯한 기사를 써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심이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KPI 뉴스 뭐죠? 전 처음 보거든요. KPI 뉴스 호남 볼게요. UPI 뉴스 난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KPI 뉴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뉴스 회사라서 좀 당황스럽긴 해요. 자, 잡코리아의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일단 중소기업이고요. 중소기업이고 보면은 더 뉴스 그룹이라는 데서 KPI 뉴스 경력자를 모집하네요. 더 뉴스 그룹. 보면은 보면 뭐 있나 근데 뭐 없어요. 일단 보면 신문 언론 잡지사예요. 중소기업 26명.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보니까 더 뉴스 그룹 기업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 여기 보면은 사원 수는 26명. 그죠? 26명.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기업 정보 대졸 초임 연봉이 3,200억. 그쵸? 야, 제가 이거를 유료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긴 한데 대표가 류순열 우연일까요? 류강지 회장이랑 이름이 성이 류씨가 흔치가 않긴 한데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 자 그리고 1년 매출이 업종이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 이건 또 뭘까요?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 매출이 연간 10억에서 50억밖에 나오지 않는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너무나 중소죠. 그쵸? 수상해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수상하다. 더 뉴스그룹 대표자가 류순열 씨. 물론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냥 하는 소리니까 웃자고 너무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조그만 그저 매출이 50억 나오는 이러한 좀 회사에서 금양을 이렇게까지 까내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쵸?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왜 도대체 그 뭐 이데일리나 이런 데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까내린다? 일단 좀 보면은 댓글이 뭐 금양 주주분들이 조금 많이 했네요. 댓글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금융 사실관계 인증했음에 불구하고 비아냥을 써놓은 것이 악의적인 공포를 조장해 주가를 하락시켜 파산시킬 목적인가? 파산 위기라니 진짜 어이없네. 주가 하락 책임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와 파산 가능성이 있다가 어떻게 등가가 되는지. 그죠? 요 부분이 제가 제 의문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더 내용이 있겠죠. 일단 금양 뭐 홈페이지 뜬 걸 잠깐 볼까요? 금양 소식. 그래서 회사 관련 소식이다. KPI 뉴스 관련 안내문이라고 어제 좀 떴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오늘 오후 4시 50 어제 거죠. 자, 보면은 제목의 기사를 당사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게재하였다. 당사는 해당 기사 확인 즉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통화하고 몽골광문청 승인받은 채굴권과 공증본과 광물 채굴권이 포기되어 있는 몽골법인 국가등록책을 전달했다. 자, 또한 콩고광산에 대해서도 3년 이상 걸리는 탐사 사업이고 현재 지연된 것이 없다고 안내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정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에 해당 기자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기사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당사는 앞으로 일부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선 즉각적 대응하여 주주 및 관계자분들의 이익과 가치 훼손되어 없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주가가 빠졌죠. 주가가 빠졌고 최근에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볼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사실 파산이라는 단어가 좀 크리티컬이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파산이라는 단어가 좀 크리티컬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지금 팔기에는 말씀드리지만 많이 늦었다. 물론 뭐 4만 5만 원대 늦었고요.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이제 몇 타점을 잡아야 돼. 2차 전지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사실 2차 전지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전지 2차 전지 인버스를 좀 보더라도 주가가 어때요? 2차 전지 인버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2만원에서 3만 5천원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ETF가 이 정도 올랐다는 건 나머지 종목들이 박살났다는 거고 오늘 에코프로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양의 주가는 이 몽골광산 얘기 때문에 또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해요. 오늘 관심 종목을 좀 보더라도 자, 여기를 좀 보더라도 리튬 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반등이 나와줬는데 금양만 유일하게 이 몽골 광산된 이슈로 반등을 하지 못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재 금양에 누구요? 류강지 회장이 다시 한번 11월 25일 이후로 나서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800억을 현재 다시 금양이 류강지 회장과 관계 회사에 줘야 되는데 이거를 출자 전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이 물량을 소각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류광재 회장이 꼭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1,000만 주에 대한 물량, 이 1,000만 주에 대한 물량을 EB로 교환사채로 발행을 해서 조건을 걸겠죠. 3개월 뒤에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놓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담보를 좀 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담보를 좀 걸어서 사실 회사가 지금 유동 자산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보면은 주당 25,000원 정도의 1,000만 주를 판다라고 하면 2,500억이거든요. 아무래도 전부 다 팔지 못할 것 같고 단기적인 불을 끄기 위해서 한 500만 주 정도에서 400만 주 정도 매각은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얼마? 10만원에서 10억 100억 1200억의 유동자산이 있고요.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에서 10억 100억 1000억 1조 일단 비유동자산 그죠?
이 비유동 자산을 어느 정도 담보로 걸어놓고 돈을 빌릴 가능성이 높다. 10만 100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비유동 자산에서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주식투자 10만 100만 1000억, 10억, 100억. 유형 자산 10만 100억, 10억, 100억, 1000억. 유형 자산이 현재 봤을 때 10만 100억, 10억, 100억. 유형 자산이 좀 많은데 유형 자산 뭐지? 10만 100억, 10억, 100억, 1000억. 유형 자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유형 자산. 이 유형 자산으로 담보를 걸어놓고 돈을 빌릴 가능성이 있다. 유형 자산 볼게요. 자, 유형 자산의 기준 변동 내용 다음과 같다. 자, 유형 자산. 지금 보면은 유형 자산이 이렇게 있고 건설 중인 자산, 그죠? 이 건설 중인 자산이 아무래도 유형 자산 좀 많이 잡혀 있는데, 그쵸? 요 부분 토지랑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시 한번 또 이 예언이라고도 웃기죠. 지금 11월 21일인데 자사주 1000만 주를 제가 봤을 때는 EB 형태로 교환사채 형태로 발행을 해서 여기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돈을 빌릴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EB를 발행해주는 회사에서 이 금양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EB를 발행한 회사, 이 1000만 주를 가져가는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주가가 안 올라가면 담보권을 실행해서 너의 돈 갚아 했는데 돈 없어. 그럼 담보권 실행해서 토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환사채로서 자사주가 팔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류광지 회장의 추가적인 출자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내용이 어렵고 하지만 전달을 좀 계속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쪽에 텔레그램방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급락이 나왔죠. 다 아실 거예요. 마이너스 20% 급락이 나왔다가 종가를 플러스 4%까지 올라갔다 종가 좀 음전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381명 중에 알테오젠을 보유하신 분이 한 130명, 140명 정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금양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몇 번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금양에 관련돼서 내용들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금양에 대한 내용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 전달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출자 전환에 관련된 내용들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10월 30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출자 전환 가능성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가능성 언급을 해드렸고 10월 31일에 이게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공시로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금양 10만원, 12만원대 제가 계속해서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들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 10만원, 12만원대 매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4만원 구간대는 한 번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강하게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맞다. 비중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월에 이벤트가 좀 발생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금양에 대한 내용들 내가 전달을 좀 받기를 원한다. 아니면 금양에 대한 앞으로 반등 시나리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을 받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금양 입장이라고 여러분들이 4글자 남겨주시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자, 몇 번으로 보내라고요? 010-9201 자, 6329로 금양 입장 남기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 방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오세요. 제가 금양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금양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금양이 현재 구간에서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하는 짓을 보면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공매도들의 공격도 강한 상황에서 좋은 호재가 나온다 했을 때 분명 쇼커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 10월 30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요 내용이죠. 출자 전환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또 공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요쪽에 보면은 제가 10월 30일 공시 뜨기 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볼게요. 류광지 회장이 고점에서 블락딜러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죠? 막 1,000억, 2,000억 팔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판 돈을 그죠? 다시 금양에 대여를 해주면서 금양에서 이자를 받는 구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살아 있고 나중에 이 금양의 부채가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출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출자 전환해서 금양에 다시 지분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양의 회사가 부채로서 너무 위험해진다라고 했을 땐 이 지금 류광지 회장이 나 이자 이거 안 받을게요. 내가 이거 금양에 빌려줬던 돈 출자 전환해서 주식으로 받아서 지분을 늘리겠습니다. 이 과정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용이 정말 복잡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 제가 간단하게 텔레그램 방에서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 거니까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시고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아까 그리고 공시가 떴죠. 바로 다음날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양에 대해서 또 욕을 지금 또 먹을 수 있겠지만 금양을 매도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드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최근에 4만원 구간대에서 계속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등도 나왔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욕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금양 보시면 알겠지만 날짜를 봐봐요. 자, 초에 24년 초에 계속해서 금양 매도해야 된다. 에코프로 매도해야 된다. 고점에서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매도해야 된다고. 고점에서 말씀드렸고 이때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제가 에코프로 금양 다 빠진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 계속해서 작년부터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빠졌죠. 형 구간에서 뭐예요? 반등한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난 또 욕을 먹어요. 빠진다 그래도 욕을 처먹었고요. 작년 이번 년 초에 10만원 12만원대 네가 뭔데 금양 빠진다고 하냐. 지금은 4만원대에서 반등할 거다 기다려보자 라고 해도 욕을 처먹습니다. 금양이라는 회사 뭐 좋다고 영상 찍냐. 그냥 결과적으로 팔라고 해도 욕먹고 버티라도 욕먹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항상 뒤돌아보면 내 말이 맞았어요. 뭐 지금 100% 제 말이 무조건 맞을 거다 이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조금만 기간을 지난 거 봤을 때는 내 말이 맞았다. 금양도 결과적으로 고점이 맞았잖아요. 당시 욕을 먹었지만 지금 구간 제가 단기 저점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면은 근데 난 뭐요? 또 욕을 먹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회사를 왜 도대체 버티라고 하냐. 당장 매도해야지.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금양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금양을 10만원 12만원 평단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인간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돈 아니라고 매도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매도 못해요. 매도할 거였으면 10만원 12만원에 매도를 했어야지. 지금 어떻게 매도하냐고.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대한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같이 좀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라고 보내라고요? 자, 위에 번호 몇 번입니까? 010-9201-6329로 금양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금양 잘 탈출하거나 제가 금양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IRA 법안 때문에 솔직히 금양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쵸? 2차전지가 폭등이 나오면서.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IRA 같은 법안을 분명히 또 나올 거란 말이죠. 저는 그걸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아마 IRA 법안과 동일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금양같이 50배 가는 종목, 에코프로처럼 30배 가는 종목, 포스코처럼 10배 가는 종목 없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2022년도에 2차전지가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고 여기서 IRA 법안 통과가 나오면서 폭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24년도를 잘 봐봐요. 바이오가 올라가다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2월에 뭐가 있어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양 뭐요? 리튬 회사들 많이 올랐다. 그리고 양극재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바이오에서 뭐냐면 원료 의약품과 CDMO 관련 주들이란 말이야.
숨죽이고 있어요. 숨죽이고 있어. 한 번에 급등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의 생물보험법 관련 요거 좀 주목을 해서 뭐하자? 준비를 좀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부분. 그래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히든으로 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금양 입장 관련된 부분은 010-9201-6329로 금양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금양을 10만원, 12만원에 그렇게 강력하게 매도하라고 외쳤던 이유와 지금 4만원 구간 왜 금양 반등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 반드시 금양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하자. 금양 입장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이 히든 종목과 이 기법, 자 이건 또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